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 소개합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 간결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요동치는 대선 판세입니다. 자, 대선 앞으로 딱 90일. 야, 내일부터는 이제 89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자체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케이스테 리서치, 한국 리서치.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바로 어제까지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38%, 윤석열 후보 36%로 나타났습니다. 2%포인트 차이네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동으로 했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4개 조사 기관 중에서 이제 2개 조사 기관이 500명씩 실시를 해서 총 이제 1000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4개 조사 나눠서 기관이 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체 조사로 2개 조사 기관이 뭐 사정이 안 된다면 1개 조사 기관이 하는 때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4개 조사 기관이 누군가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로 실시합니다. 아, 자체적으로요? 네. 예. 면접은 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퍼센트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6%거든요. 그러면 이제 2% 정도 차이인데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조사 결과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고 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하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그리고 나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는 점, 즉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여러분이 모이긴 했지만 김종인, 이준석 다 이제 뭔가 봉합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것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 네.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이게 추세 자체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약간 정체적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상승세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다시 원팀이 된 게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네. 12월 3일 날. 출범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거죠. 출범은 네. 이번 주부터 네. 했고 여론조사는 언제 한 거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네. 예.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냥 추세를 보면서 참고를 해야 되겠죠. 알겠어요. 자, 이재명 후보의 현 정부 차별화가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차별화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하루 아침에 뭐 한 번 발언했다고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현 정부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런 그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신뢰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아마 여론조사에서 정책적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는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보다 좀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후보 개인의 모습이나 뭐 말실수, 그다음에 선대위의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율에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토론회와 함께 이런 정책적 부분들이 좀 반영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차별화의 어떤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면은요, 네. 배 수장님. 이재명 후보 이른바 조국 사태 사과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나온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쟁과 관련해서 사과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6일,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적절하다가 46.6%, 네. 부적절히 42.1%. 큰 차이는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그래도 적절하다는 쪽에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조금이라도 더 많거든요. 그런 만큼 중도층 또 여성 또 MZ세대 확보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판단했던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고민될 걸로 봅니다. 네.
이 사과 얘기 나온 김에 최 교수님, 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략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 금태섭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게 요구하는데 뭐 예를 들면 김용민, 김남국 두 의원도 사과해야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저는 국회의원이 본인이 알아서 사과를 하는 거지 이걸 이재명 후보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중요하지만 각각의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걸 강제로 뭐 사과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금태섭 지금 뭐 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 저는 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그리고 저는 뭐 이분들이 물론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지지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확고하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생각하는 문제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문자를 하나 좀 이쯤에서 7631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봉 교수님 누구 심으셨어요? 아니요, 안 심었습니다. 무슨 말씀? 배종찬 소장은 누구 없어요? 저는 뭐 대한민국 전 국민이 팬이니까요. 자신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면 그 배 소장님, 네. 이 공수처가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기영렬 회계사 통신 자료를 조회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얘기 네. 먼저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보통 이제 어디 수사기관에서 통신 자료를 보면 통신사에서 통보를 해옵니다. 예를 들면 제 걸 누가 봤다 그러면 어느 수사기관에서 통신 자료를 열람했습니다라고 통보가 오는데 문자로 와요? 예, 문자로 오죠. 근데 그게 이제 김경률 회계사한테 왔다는 것이고 그걸 김경률 회계사가 문제를 삼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가 자신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는데 이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공수처가 해명을 내놨어요. 이게 지난 10월에 조회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건 관계인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사건 수사 대상이 됐던 사람이 통화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아마 김경률 회계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나오고 이름은 없으니 그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이 누군지 확인하다가 그게 김경률 회계사인 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공식 발표는 사건 관계인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의 통화한 내역 중에 아마 김경률 회사가 포함된 것 같고 그 포함된 내용을 보다가 김경률 회사가 그 당사자인 걸 확인했던 것이 전부이지 수사 대상으로 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감찰을 한 게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평론가로 이제 은퇴를 선언했던 유시민 네. 씨가 오늘 MBC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알릴레오죠. 알릴레오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내려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장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뭐 복귀를 한다. 근데 뭐 이게 정기적인 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정치 평론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 내용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요? 이재명은 완성형이 아니다. 생존형이다.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쳤고 그래도 살아남았지 않냐. 우리는 그걸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살아있네. 이걸 좀 네.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사생활 논란에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입을 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 입을 열었는데 이수정 교수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하겠고요. 이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이번 선거가 이제 뭐 국모 선거는 아니지 않냐, 대통령 뽑는 선거이지 대통령 부인에 관한 선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 씨 논란에서 이제 김건희 씨 논란이죠. 김건희 씨 논란에서 여성들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성 사회가 왜 이렇게 여성들에게 가혹한 거 우리의 사생활만 그렇게 관심이 있냐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은 물론 공인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영부인도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고 그걸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공격도 하고 문제 있다고 뭐 문다희 씨 관련된 거라든지 또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관련 문준영 씨 관련된 문제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그분들이 공인 아니잖아요. 예컨대. 그래서 이게 영부인
추진이기 때문에 국무선거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김건희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의혹 수준에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얘기하던데 재원 대책은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없는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오늘 이제 뭐 송영길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협의해 보자.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갑자기 약간 이제 태도를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100조 얘기한 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그때 가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지금 만날 계획 없다. 협의할 생각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송영길 대표가 배 수장님 김종인 위원장과 협상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조 기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합시다 그러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아니 난 협상할 필요 없다. 그건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이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미리 가르치셨는데 네,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가져가시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 것까지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한창 시자가 네. 배 수장님 분장 안 지웠어요? 그 강시 같아요. 아 그래요? 얼마나 바쁘면 그래 분장도 못 지고 다녀요 그래. 예. 근데 50조 지원은 이재명 후보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예산 계획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조는 사실은 말은 거기서 한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손실 보상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특별한 금액은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했더니 거기에 반대하시면서 이제 50조를 지원하자고 했죠. 근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은 밝힌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50조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난 그러면 당장은 포기할 테니 50조 그거 가지고 50조 말씀하셨으니까 저 소상공인 지원합시다 했더니 이제 그것도 당선된 후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두 후보 다 예산 조달 계획은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된 건 없는 상황인 거군요. 그러니까요. 예. 자, 배 수장님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세 번째요? 예. 네. 두 번째. 국민의힘 노재성 파장입니다. 예.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지난 5월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난 5월달에 노재성 씨가 긴급 재난지원금 알잖아요. 예.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이냐 또는 뭐 선별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긴급 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대해서 개밥 주는 것 말고는 뭐 정부 여당이 생략됐겠죠. 할 줄 아는 게 없느냐며 재난지원금을 받는 국민을 개로 봤다는 건데. 개에 비유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어때요? 이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결론을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요. 결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 부분을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게 뭐 큰 문제냐 또는 이 위원장 자리를 맡기 전에 한 일인데 그게 큰 문제냐라는 시각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하인이었을 시절에 한 말인데 그렇죠. 왜 지금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 뭐 그런데 이런 거. 문제는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에 자성의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SNS만 금방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청년 자영업자라고 해서 청년과 또 자영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그 포인트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위촉이 됐는데 지금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문으로 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쭉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침에.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 뉘앙스가 뭘까요? 구글링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검색을 해본다. 눈치를 본다 또는 뭐 좋게 이야기하면 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또 어렵게 영입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인재 영입은 별 도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인재 참사예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인재 영입 한다고 해봐야 오히려 파장만 커지니까 빠른 판단이
최선일 수 있는 거죠.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술자리에서 뒷담화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노 위원장을 두둔하던데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술자리에서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럼 이분이 선대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사인으로서 하시면 문제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물론 비판은 받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분은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이에요. 대통령 후보를 돕는 공동 선대위원장이라고요. 그 직책에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씀은 안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예전에 사인으로 있을 때 했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요. 아까 배 수상 얘기했듯이 영입돼서 들어온 사람 중에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 다 그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분들이 위원장 되고 나서 했나요? 그런 적 없어요. 조동현 교수 건도 그렇죠. 그다음에 함익병 씨 건도 그래요. 그건 함익병 씨 건은 7시간 만에 철회했어요. 그럼 왜 이 건은 이렇게 끌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술자리 뒷담화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괜찮다고 얘기한다고요? 네. 그럼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선대위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과연 그걸 보고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은 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나셨는데요. 네. 지금 보도 채널 자막으로도 지금 나왔는데요. 네. 노재승 씨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정이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뭐죠? 좀 간결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네. 확산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하겠다는 나라가 이제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요. 네.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까지도 네, 보이콧을 결정을 했고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중국은 어때요? 중국 중국은 반응은 뭐 뭐예요? 격앙된 분위기죠. 중국은 연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국제 정치를 조작하고 있다. 가만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올해지만 연말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내년은 말 그대로 미중 충돌, 미러 충돌에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도 신국이 있고요. 임박돼 있거든요. 러시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은 세상이 새 벽조부터 참 불안불안할 시끄러울 것 거예요. 같은데요. 네. 우리 정부 입장 간결하게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 정부 입장은 직전 주최국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 하겠습니다. 헤드폰 다 끼시고요. 국민의힘에서 100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이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봉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지금 그걸 한 줄 평이라고 하신 거예요? 새로 만들었어요? 조아영 작가하고 박지 작가가 둘이 만든 건데. 자, 이어서 뚱커벨 해주세요. 3, 2, 1. 돈잔치, 빚잔치, 세금잔치 개작두를 데려와라.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인가? 열심히 해봐야 필요 없다고. 아니 김경래 PD는 누가 규탄하죠?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